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기꾼은 티가 납니다. 요즘 들어 정말 시끄러운 게 있죠. 맞습니다. 주가 조작 사태, 그것 때문에 지금 날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어떤 연예인, 어떤 기업, 여기가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연예인은 똑같은 제의를 받은 바 있으나 자기한테 제의를 한 사람이 누가 봐도 젊은 나이인데 씀씀이가 너무 커서 오히려 조금은 믿지 못해서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짜 냄새를 맡았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마침 또 이런 소식도 떴습니다. 과거 SNS에서 슈퍼카 타고 명품 보여주던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투자로 이렇게 벌었다며 투자금을 요구한 적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했는데 몇백만 원씩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징역 8년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부를 과하게 과시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면은, 야, 네가 이렇게 부자인데 왜 나 같은 애랑 나 같은 애랑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니? 이렇게 의심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운이 있다면 아마도 로또 1등이 벌써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항상 공짜는 없다는 거 생각하시고 사기 같은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 리딩방 이런 것들은 무조건 조심을 해야겠죠. 다음입니다. SG 사태 하한가 다 풀렸습니다. 결국 오연 하한가는 우리가 보지 못했고 8개 종목이 모두 하한가에 풀려서 오늘은 급기야 미칠 듯한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금융당국은 SG 증권 사태의 배경으로 알려진 주가 조작 세력과 그쪽과 관련되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고 한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야, 근데 금융당국은 미리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이유로는 보통 주가 조작은 딱 단기겠죠. 몇 개월 안에 승부를 보는 샤샥샤샥 하고 끝내는 그게 바로 보통 방법인데, 그런데 이거는 몇 년 동안 조금씩 진행된 거라 이 부분을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튼 참 별일이 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아난티 회장이 조조 파티 여기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빠르게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튼 별일이 다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노이즈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빅테크가 잘 나가요. 어제 미국은 메타 플랫폼이 오랜만에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빅테크 기업에서 서프라이즈가 터지며 빅테크 전성시대 아니냐, 요런 얘기가 조금 나온다고 한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증시가 불안한 와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렇다면 이 상승 계속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미지수겠죠. 이 와중에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1%로 경기 둔화 걱정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야, 잠깐만, 경기 둔화되면 금리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또 성장 중이네, 이렇게 말하며 주식을 열심히 매수한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진짜 경기 침체 한번 오면은 일단 한번 다 죽고 그 다음에 빅테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연말까지는 일단은 몸을 좀 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태양광 왜 이래? 자, 미국 태양광 모듈업체의 대장격인 퍼스트솔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해 시간에서 약 8%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은 다른 태양광 모듈업체 인페이지 에너지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해서 태양광 관련주가 미국이고 한국이고 할 거 없이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퍼스트솔라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 그걸 봤더니 신규 주문 둔화 플러스 작년에 생산한 제품으로 IR의 혜택으로 받지 못해서 실적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로 이연되면서 실망이 나오는 모습,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의 급락을 나타냈는데, 최근 들어 태양광 좋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중국 외교부가 한미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주중 한국 대사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중국은 또 왜 이러냐라고 봤더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중국의 발작 버튼이 눌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일단은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걱정된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히토리로 해지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나도 압수수색 할 수 있음.
최근 중국 경찰이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 앤드 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한국한테 그 사드 보복했던 거 그런 것처럼 미국한테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대요. 하지만 이 와중에 또 미국은 가만히 있진 않겠죠. 미국은 화웨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싸움이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장 막판에 이런 소식이 또 떴네요. 주말 사이에 큰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갑자기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미 해군 칠함대에서는 해상 초계기를 대만 해협 상공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데 그 움직임을 중국이 대응해서 전투기를 조직해 추적, 감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게 크게 번지지는 않겠지만 으르렁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딱 끝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빌 게이츠 옵니다. 갑자기 이 아저씨 왜 오시나 라고 봤더니 SK 회장 등을 만나 탄소 중립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유명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의미가 생겨나는 기분인데 다음 주는 탄소 중립에 관련된 기업의 흐름을 봐야겠네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KC코트렐 이런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와서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리보세라니 내년 1월 승인 기대가 HLB의 미국 자회사 테라퓨틱스에서 5월 중 리보세라니까 칼렘 리주마 병용요법 간암 1차 치료제에 FDA 신약 허가 신청 제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1월, 느리면 내년 5월 중으로 허가가 나올 것 같다고 한데 그나저나 HLB 치니까 진짜 많은 기업이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기업이 이게 진짜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오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 요 친구들도 기대감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바사 2.4조 원 투자. 자, SK바사가 지난 5년 대비 5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간 2.4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며 특히 이 중에 50%는 R&D에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대요. 그리고 앞으로 CDMO, 위탁 개발 생산 사업 확대에 나서며 향후 성장 기반이 될 mRNA 등 신규 플랫폼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전히 SK바사에 대한 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3주 전이죠. 그때 급등한 바 있지만 쭉 미끄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목표가가 지금 현재 종가랑 비슷한 상황이고 투자 의견도 중립이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투자를 고려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구쌍용차 현 KG 모빌리티 등장. 어제 거래 제의가 결정된 KG 모빌리티 오늘 거래 제의가 되었고요. 오늘 하루 6천억이 넘는 거래 대금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저 기존 주주분들이 지금 계실지 모르겠지만 2년 넘는 시간의 마음고생을 어느 정도는 덜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출발입니다. 갈 길이 멀겠죠. 일단 확실한 그리고 지속적인 흑자 전환을 보여줘야 되며 앞으로 전기차 시장 여기가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예상 외의 호실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첫날 애플 매출 1위를 이미 달성했고 주가는 바로 15%나 급등하며 화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미 카카오게임즈 아케이지와의 첫날 매출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딘 혹은 리지 W급의 흥행 가능성을 점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토일 월 3일짜리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동안 흥행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야 위메이드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제 저 길이 또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나이트크로우 한 5시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괜찮고요. 다만 저 기릿은 이제 RPG라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계속 재미 붙이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혹시나 나이트크로우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의 평가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뛰어넘었다. 무슨 소린가 봤더니 중국의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0년인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안화 결제액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한데요. 그런데 이제는 달러를 추월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유가 뭔가? 바로 러시아, 사우디, 브라질 이러한 나라와 함께 탈달러 세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후 아르헨티나도 여기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갈수록 위안화의 힘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아직까지 넓게 보자면은 지난달 기준 스위프트 결제망에서는 달러가 40%, 위안화는 2%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국의 위안화의 꿈이 시작되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 미국 증권사 품는다. 카카오페이가 미국까지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종합증권사를 인수해서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참고로 인수하는 기업은 미국의 시버트라는 기업이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 들어 우리가 해외 주식할 때 거의 토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그 자리를 또 뺏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달에는 개인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겼을까요? 자, 3월이었던가요? 아니면 1분기였던가요? 개인 투자자 수익률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따돌리는 걸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2차전지 턱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4월은 어떤가 봤더니 기관과 외국인은 선방, 아쉽게도 개인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증시에서 고점에서 좀 떨어지고 2차전지가 힘이 빠지니까 개인분들의 힘도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관은 4월 동안 뭘 샀나?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생건 이런 걸 샀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대로템, 현대차를 매수, 마지막으로 개인인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NF 이렇게 세 개를 매수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뭐 거의 보합권이었지만 현대로템이 8% 상승하는 반면 LNF는 14%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은 개인이 좀 졌다고 하는데 기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4월에도 수익을 내셨을지 꼭 내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도 이제는 중국의 최대 민영 산부인과 전문 병원 허메이 병원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파산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병원인데 그만큼 중국의 저출산도 진짜 심각해졌다는 소리가 되겠죠. 아시아 3국, 한국, 일본, 중국 전부 다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16년 대비 작년 신생아 수는 반토막이 날 정도라고 하며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 17개의 분원을 거느린 허메이 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중국이 최근 들어 지고 있고 그 빈자리를 인도가 차지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실외 이동 로봇은 국내 현행법상으로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으로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웠는데 그 규제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번 개정안으로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이러한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 활용이 충분히 많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공포되고 나면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 연말쯤에는 이제 큰 공원에서는 이런 로봇이 치킨을 배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 1억 한다. 요즘 비트코인 1억 설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야, 길이 오랜만에 또 약 파는 소리 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 근거가 있다고 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은행 리스크가 터지면 코인이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면 경기 침체 오고 그 중심에는 또 은행 리스크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게 진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믿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코인 급등설을 믿는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길이 근데 하나 더 질문이 있어. 만약 그렇다고 쳐도 그런데 코인은 그 위험 자산 중에서도 최고봉 아니야? 증시가 무너지면 얘도 같이 떨어지겠지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코인은 올해 들어서 SBB 사태 때 한번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증시가 출렁거리면서 뭐 시스템 리스크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 와중에 일주일 동안 코인이 무려 30%나 급등한 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리스크는 코인 급등 이러한 공식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 고로 연말에 만약에 은행 리스크가 진짜로 좀 크게 터진다면은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코인이 급등하면서 1억 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름 일리는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